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의 남쪽에서 온 사나이입니다. 인간의 심리 묘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작가라고 평가받는 로알드 달은 1953년에 발표한 그의 단편집 라이드 당신으로 그 해에 미국 탐정 작가 클럽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남쪽에서 온 사나이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었으므로 난 밖으로 나가 풀장 주변에 파라솔 의자에 앉아 노을을 안주 삼아 한잔하기로 했다. 난 바에서 산 맥주를 들고 정원 속을 어슬렁어슬렁 빠져나가 풀장 쪽으로 걸어갔다. 녹색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철쭉과 키가 큰 야자나무 등이 서 있었다. 무척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게다가 바람이 야자나무 꼭대기를 스치고 지나갈 때면 야자나무 잎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듯한 경쾌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갈색의 커다란 열매가 몇 개 야자나무 잎 그늘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풀장 주위에는 많은 파라솔 의자들이 놓여 있고 흰 테이블과 커다란 흰색의 파라솔 그리고 수영복 차림에 갈색으로 그을린 남녀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었다. 풀장 속에는 서너 명의 여자와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커다란 고무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는 선체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가씨들은 호텔에 묵고 있는 영국인들이었다. 남자 쪽은 잘은 알 수 없었지만 미국식 발음이었으므로 오늘 아침에 항구에 들어온 미국 해군의 연습 군함에서 내린 사관 후보생이 아닐까 싶었다. 난 의자 4개가 모두 비어있는 금색 파라솔 밑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맥주를 컵에 따르고 담배를 문 채 천천히 의자에 기댔다. 이렇게 맥주와 담배를 들고 석양을 즐긴다는 것은 꽤나 행복한 일이다. 게다가 푸르게 빛나는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즐거운 일이다. 미국 해군은 영국 아가씨들과 꽤 흥겹게 놀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남자들이 잠수에 들어가 아가씨들의 다리를 들어 뒤집을 정도로 친해져 있었다. 그때 풀장가를 힘차게 걸어오는 몸집이 작고 나이 든 남자가 내 눈에 띄었다. 그는 조금의 빈틈도 없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젠 걸음으로 경쾌하게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크림색의 파나마 모자를 쓰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늘어선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풀장가를 걸었다. 내가 앉아있는 곳까지 오자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내게 웃어 보였다. 나도 따라 웃었다. 실례합니다. 여긴 빈자리입니까? 네, 앉으세요. 그는 의자 뒤로 돌아와서 다리를 포개고 걸터 앉았다. 하얀 구두에는 통풍이 잘 되게끔 구멍이 촘촘히 나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석양. 이 자메이카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답군요. 이 남자의 액센트가 이태리 계통인지 스페인 계통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남미 계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렇게 옆에서 자세히 보니 꽤 나이가 들어 보였다. 68세나 70세쯤 될 것이다. 그렇군요.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긴. 한마디 묻겠는데 풀장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는 풀에서 수영하고 있는 청년들을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미국의 해군들이 아닐까요? 훈련 중인 미국인일 겁니다. 물론 미국인이겠죠. 저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 미국인들 외에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미국인은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들 앞에 그 미국인 사관 후보생 중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온몸이 물에 젖은 채 한 영국 아가씨와 함께 서 있었다. 이 의자 양쪽 다 비어 있나요?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앉아도 될까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더니 손에 접어서 들고 있던 수건 속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그는 함께 온 아가씨에게 담배를 권했으나 그녀는 거절했다. 다음에 내게도 권해서 난 한 갭이 뽑았다. 작은 노인은 고마워요. 하지만 난 여송연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악어 가죽 케이스에서 자기 여송연을 한 갭이 꺼낸 뒤 이어서 작은 가위가 달린 손칼을 꺼내 여송연 끝을 조금 잘라냈다. 불을 붙이시죠. 젊은 미국인이 라이터를 꺼냈다. 이런 바람에는 물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라이터는 언제나 불이 잘 켜져요. 작은 노인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여송연을 입에서 떼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젊은 남자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언제나. 네,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켜는 한은. 작은 노인은 그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젊은 남자를 찬찬히 바라봤다. 아, 이게 반드시 불이 켜진다는 그 유명한 라이터인가 보군요. 그렇죠. 그럼요. 젊은 청년은 겨우 19세나 20세 정도로 주근깨가 있는 긴 얼굴에 코가 작은 새의 주둥이처럼 날카로웠다. 가슴은 별로 태우지도 않았으나 역시 주근깨가 있었고 불구스레한 가슴털이 나 있었다. 그는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엄지손가락을 라이터에 대고선 금방이라도 불을 켤 태세였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풍스레 자랑하듯 웃어 보였다. 약속합니다. 절대 실패할 리는 없으니까요. 잠깐만. 노인은 여송연을 든 손을 마치 차를 세울 때처럼 청년을 향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어조가 없었다. 그는 아까부터 계속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어디 한 가지 내기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청년에게 웃어 보였다. 당신의 라이터에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그것만으로도 작은 내기를 할 수 있지 않겠소? 좋습니다. 라이터에 대해서라면 내기를 해도 좋아요. 하지만 왜죠? 내기를 좋아하시오. 네, 내기라면 뭐든지 좋아합니다만.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여송현 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난 아무래도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노인은 이 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청년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또한 동시에 노인 자신밖에 모르는 작은 비밀을 입맛 다시며 즐기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노인은 다시 청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나도 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어디 한번 멋진 내기를 하지 않겠소. 커다란 내기를. 아니 잠깐만요. 청년은 말을 끊었다. 큰 내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25센트 정도라면 걸 수 있어요. 시시하다면 1달러라도 좋습니다. 여기선 돈의 단위가 뭐죠? 아마 실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노인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잠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제부터가 재밌어지니까. 우리가 내기를 하기로 결정하면 호텔의 내 방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엔 바람도 없죠. 그곳에서 당신의 그 유명한 라이터가 계속해서 10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불을 켤 수 있는지를 내기합시다. 난 불가능하다는 쪽에 걸겠소. 그럼 가능하다는 쪽에는 제가 걸죠. 좋아요. 그럼 내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1달러 걸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난 당신에게 정말 유리한 내기가 되도록 해주고 싶어요. 난 부자요. 게다가 나는 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들어봐요. 이 호텔 앞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무척 좋은 자가용이죠. 당신네 나라에서 온 캐딜락이죠.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청년은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서 웃기 시작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전 그렇게 비싼 걸 갖고 있지도 않은걸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이 그 라이터로 10번 계속해서 불을 켜면 캐딜락은 당신께 되는 거요. 캐딜락 갖고 싶지 않소? 그야 나도 캐딜락은 갖고 싶죠. 청년은 아직도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럼 됐어요. 우리는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난 캐딜락을 걸겠어요. 그럼 전 뭘 걸죠? 작은 노인은 아직도 불을 붙이지 않은 여송연에서 주의 깊게 빨간 상표 딱지를 떼냈다. 난 당신에게 불가능한 제의는 결코 하지 않아요. 알겠소? 그래서 전 뭘 걸죠? 당신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하죠.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당신도 쉽사리 내줄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것을 잃는다 해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아요. 대체 어떤 거죠? 당신의 그 왼손, 새끼손가락입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싱글거리는 웃음이 사라졌다. 나의 뭐라고요? 새끼손가락이요. 왜? 어렵겠소. 당신이 이기면 차는 당신 것이고 당신이 지면 난 새끼손가락을 갖겠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을 갖다니 대체 어떻게 말인가요? 내가 자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전 역시 1달러만 걸고 싶은데요. 작은 노인은 몸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야자수 쪽으로 펼치며 잠옷 경멸한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난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불이 반드시 켜진다고 하면서 내기를 하지 않다니.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알겠소. 청년은 가만히 앉은 채 풀장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는 생각이 났다. 아직 자신의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양손으로 라이터를 가린 채 불을 켰다. 작고 노란 빛이 번쩍하고 똑바로 타올랐다. 양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바람은 전혀 불을 건드리지 않았다. 저도 불을 좀 빌려주시죠. 내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아직 불을 안 붙였다는 걸 깜빡 잊었네요.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라이터를 받으려 하자 그는 일어나서 내게로 와 불을 붙여줬다.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어때요? 이곳이 재밌습니까? 아름답군요. 이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조용해졌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청년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노인의 덫에 이 순진한 생도가 걸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점차 고조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청년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비틀기도 하고 가슴을 쓸었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참을 우왕좌왕하더니 끝내는 양손을 무릎에 놓고 무릎 끝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쪽 발의 발톱 끝으로 지면을 조금씩 차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당신의 그 내기 말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당신 방에 가서 내가 이 라이터로 10번 연속해서 불을 켜면 캐딜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내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당신이 갖는다. 그런 거였죠? 맞아요. 그게 내기입니다. 하지만 그 내기가 두려운 게 아니요. 내가 지면 대체 어쩌자는 거죠? 당신이 다 자를 동안 난 그냥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틀림없이 손가락을 내밀 마음이 없어질 거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거요. 승부를 하기 전에 당신 손을 테이블에 묶어두고 나는 칼을 든 채 서 있다가 당신 라이터가 실수를 하면 그 순간 당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거죠. 캐딜락은 몇 년 거죠? 무슨 말이죠, 그건? 몇 년형? 그러니까 언제 나온 차냐고요? 아, 언제 만든 거냐고. 그런 뜻이군. 작년이요. 무척 새 거지. 하지만 당신은 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미국인이란 언제나 그렇지. 청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처음엔 영국인 여자의 얼굴을, 다음엔 내 얼굴을 봤다. 좋아요.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다. 걸죠. 좋았어. 작은 남자는 양손을 소리도 없이 한번 마주쳤다. 정말 좋습니다. 곧 실행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날 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뭐라고 할까. 당신이 심판을 좀 봐주시오. 노인의 눈은 거의 무색이라고 해도 좋을 흰자위와 작고 검은 눈동자가 묘한 빛을 발했다. 글쎄, 제게는 미친 짓으로 여겨지는군요. 한마디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나도 역시 싫어요. 영국 아가씨가 말했다. 그녀는 그때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바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당신은 진짜 이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인가요? 그가 지면? 물론이죠. 그 대신 이기면 캐딜락을 드리겠소. 자, 내 방으로 갑시다. 작은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금 가서 옷을 입고 오겠소. 아니요,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청년은 나를 돌아봤다. 선생님도 같이 가셔서 심판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가죠. 하지만 난 내기는 싫어해요.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는 아가씨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작은 노인은 앞장서서 정원을 지나 호텔 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다. 아주 활기차고 흥분되어 있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한층 탄력이 붙어 한 걸음 한 걸음 경쾌하게 내디뎠다. 내 방은 별관입니다, 청년. 먼저 차를 보겠소. 자, 저기 있소. 그는 호텔 정면의 주차장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 주차되어 있는 엷은 녹색의 캐딜락을 가리켰다. 저게 내 차요. 녹색이지.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은 차군요. 청년은 감탄하듯 말했다. 좋소. 그럼 방에 가서 저 차가 당신 것이 될지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은 별관까지 그의 뒤를 따라가 2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문을 열쇠로 열고 우리는 커다란, 정말로 편안해 보이는 2인용 침실로 순순히 들어갔다. 한쪽 침대에는 부인용 가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우선 마티니를 한 잔씩 하죠. 작은 노인이 말했다. 방 한쪽 코너의 테이블에는 술들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쉐이커, 얼음, 그리고 많은 글라스까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티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배를 눌러두었기 때문에 노크 소리와 함께 흑인 종업원이 들어왔다. 손에 들고 있던 진병을 내려놓고 지갑에서 1파운드 화폐를 한 장 꺼내면서 작은 노인은 말했다.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는 종업원에게 돈을 건네줬다. 자, 받아둬요. 지금부터 우린 여기서 조그만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서 물건을 2가지, 아니 3가지 정도 구해왔으면 해서. 못 조금 하고 망치, 그리고 무거운 육류용 칼이 필요해요. 육류용 칼은 조리실에서 빌리면 돼요. 가지고 올 수 있죠? 네? 육류용 칼이라고요? 종업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양손을 꼭 잡았다. 정말 육류용 칼이 필요한가요? 그래요. 지금 말한 것들을 다 구해줘요. 네, 구해오죠. 그럼요. 전부 다요. 종업원은 문을 나갔다. 작은 노인은 우리에게 마티니를 한 잔씩 돌렸다. 우리들은 선체로 마티니를 조금씩 마셨다. 뾰족한 코와
주근깨 투성이인 길쭉한 얼굴의 청년은 빛바랜 수영 팬티만을 입고 있었다. 몸매가 좋은 금발의 영국인 아가씨도 엷은 물색의 수영복만 입은 채 마티니 잔 너머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순백의 훌륭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작은 노인은 마티니를 마시면서 그 무색에 가까운 눈으로 물색 수영복의 아가씨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난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았다. 노인은 내기에 진지한 것 같았고 게다가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일에는 더욱 진지한 것 같았다. 말도 안 된다. 청년이 지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가 가질 뻔한 캐딜락에 청년을 태우고 우리는 병원으로 그를 옮겨야만 한다. 아이고 맙소사.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람. 이렇게까지 터무니없고 얼빠진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여봐요들, 이런 일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아니요, 멋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대답했다. 그는 이미 마티니를 한 잔 다 마신 상태였다. 정말 바보 같아. 웃긴다니까.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가씨가 말했다. 뭐 별일은 없을 거야. 잘 생각해보니까 왼쪽 새끼손가락이 쓸모 있었던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 청년은 왼쪽 새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집어 보였다. 확실히 여기에 붙어는 있어. 하지만 말이야, 이게 대체 난리에 뭐랬지? 그러니까 4개 걸어도 이놈이 불평은 안 할 거야. 아무튼 멋진 내기라고 생각해. 작은 노인은 미소를 띠면서 쉐이커를 들어 우리의 잔에 또 술을 따랐다. 승부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 심판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죠. 그는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내게 전해줬다. 그리고 서류는 소유증과 보험증은 차 안에 있어요. 좀 전에 흑인 종업원이 들어왔다. 한쪽 손에 커다란 칼을 들고 있었다. 정육점에서 뼈를 자를 때 쓰는 그 칼이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와 봉지에 든 못을 갖고 있었다. 좋아, 모두 가져왔군요. 고마워요. 이제 됐으니 돌아가요. 종업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도구를 전부 침대에 놓고서 말했다. 그럼 준비를 할까요? 그리고 청년에게 얼굴을 돌렸다. 좀 도와줘요. 그 테이블을 같이 옮기죠. 자, 조금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호텔용 책상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세로 4피트, 폭 3피트 정도의 단형 테이블로 흡수지와 잉크, 펜, 그리고 종이 등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테이블을 벽 쪽에서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서 테이블 위의 것을 치웠다. 자, 이번에는 의자를 하나. 노인은 의자를 가져오더니 테이블 옆에 놨다. 그는 거의 훨훨 날아다니듯이 움직였다. 마치 아이가 파티의 게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돼요. 노인은 못을 가져오더니 망치로 테이블 위에다 박기 시작했다. 청년과 아가씨와 나, 우리들은 그곳에 멍하니 서서
각자의 손에 마티니 잔을 든 채 작은 노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6cm 정도의 간격으로 두 개의 못을 테이블에 박았다. 못을 끝까진 박지 않고 두 개 다 몸머리가 조금 나올 정도였다. 그런 뒤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못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 이 미친 노인은 전에도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했음이 분명하군 그래. 난 속으로 말했다. 그는 주저하며 앉았다. 테이블, 못, 망치, 고기 써는 칼.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든 걸 잘 알고 있다. 자, 이제 끈만 있으면 되겠군. 노인은 끈을 찾았다. 준비가 됐으니 당신은 이 테이블 앞으로 와서 앉으시오. 그는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은 잔을 한쪽에 놓더니 의자에 앉았다. 이제 이 두 못 사이에 당신 왼손을 넣어요. 못은 손을 묶기 쉽게 하려고 박은 거요. 자, 이제 됐어요. 좋습니다. 당신 손을 테이블에 딱 붙여요. 자, 이렇게. 그는 끈을 청년 손목에 두르더니 손바닥의 폭이 넓은 부분을 몇 번인가 칭칭 감아 못에 꼭 묶었다. 그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거리낌이 없었다. 일이 끝나자 이제 청년이 손을 뺀다는 일은 전혀 불가능해졌다. 물론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새끼손가락만 남기고 4개의 손가락을 오므려서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새끼손가락을 딱 붙이고 내밀어요. 좋아요. 자, 준비됐어요. 당신은 이제 오른손으로 라이터에 불을 켜봐요. 아, 잠깐만. 남자는 침대 쪽으로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 육류용 칼을 한 손에 들고 그 옆에 섰다. 전부 준비됐죠? 자, 심판 선생, 시작이라고 신호를 해주세요. 영국인 아가씨는 엷은 물빛의 수영복을 입은 채 청년이 앉은 의자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곳에 선 채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년도 꼼짝 않고 의자에 걸터 앉아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더니 육류용 칼을 멍하게 보고 있었다. 작은 노인은 나를 바라봤다. 시작해도 될까요? 난 청년에게 물었다. 좋아요. 당신은? 이번엔 작은 노인에게 물었다. 준비 완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육류용 칼을 들어올려 청년의 새끼손가락 위 2피트 정도의 높이에 두고 언제든지 자를 태세를 갖추었다. 청년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입 주위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고 얼굴을 찌푸렸을 뿐이었다. 그럼 난 숨을 들이마셨다. 시작. 그때 청년이 말했다. 잠깐, 제가 불을 켠 횟수를 큰 소리로 세워주세요. 그러죠. 청년은 엄지손가락으로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라이터를 힘차게 켰다. 돌에서 불꽃이 튀어 심지에 불이 붙자 작은 황금빛 불꽃이 타올랐다. 하나. 난 소리쳤다. 청년은 불꽃을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았다. 라이터의 뚜껑을 덮어 불을 껐다. 그리고는 약 5초 정도
뚜껑을 열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다시 엄지손가락에 더욱 힘을 가해 라이터를 켰다. 또 한 번 작은 불꽃이 심지에 타올랐다. 둘.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라이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작은 노인도 육룡 칼을 든 채로 그 라이터에 주목하고 있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명히 이 라이터는 성능이 좋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라이터 돌에서는 정확하게 불꽃이 튀었고 심지도 딱 적당한 길이로 나와 있었다. 난 그의 엄지손가락이 뚜껑을 덮어 불을 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엄지손가락이 뚜껑을 열었다. 실로 그것은 엄지손가락만의 동작이었다. 난 8 하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엄지손가락이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튀었다. 작은 불꽃이 보였다. 8. 내가 소리치는 바로 그때 느닷없이 문이 활짝 열렸다. 순간 우리들은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한 부인이 문가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작은 몸집에 검은 머리의 부인은 좀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녀는 2초 정도 돌이 된 듯 서 있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돌진해 왔다. 카를로스, 카를로스. 그녀는 노인의 손목을 잡고 육룡 칼을 빼앗더니 그것을 침대에 던져버리고 작은 노인의 순백의 옷깃을 양손으로 붙잡고 거칠게 흔들며 뭔가 스페인어 같은 말을 빠르게 내뱉었다. 너무도 심하게 멱살을 흔드는 바람에 노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모습이 그냥 뿌옇게 보였다. 마치 안개처럼 날쌔게 회전하는 차 바퀴의 잔영처럼. 잠시 후 그녀가 손을 풀자 노인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노인을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내팽개쳤다. 노인은 침대 끝에 앉아 눈을 깜빡거리며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듯이 머리를 흔들어댔다. 죄송합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거의 완벽하다고 해도 좋았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든 이건 전적으로 제 실수예요. 잠깐 동안 머리를 감으려고 저 사람을 혼자 남겨뒀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저희의 나쁜 버릇이 다시 나와서. 정말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청년은 테이블에 묶여있는 자신의 손을 풀었다. 영국인 아가씨와 나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우린 남쪽에서 살았어요. 저희는 거기서 47개나 되는 손가락을 여러 사람에게서 잘랐고 자신은 11대의 차를 뺏겼어요. 결국에는 피해자들로부터 감금해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어 할 수 없이 제가 이곳으로 끌고 온 거예요. 뭘 그래. 하찮은 내기를 했을 뿐인데. 작은 노인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중얼거렸다. 남편이 차를 내기에 걸었죠. 네, 캐딜락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저희는 이제 차 같은 건 없어요. 차는 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문제죠.
내기에 걸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당신과 내기를 한 거예요. 뻔뻔스러운 짓이죠. 아무튼 간에 제 실수로 이번 일이 벌어져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녀는 매우 인상이 좋아 보이는 부인이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난 테이블 위에 그녀의 열쇠를 내려놓았다. 뭘 그래. 하찮은 내기를 했을 뿐인데. 작은 노인이 다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저희는 이제 내기에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한 푼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희한테서 내가 모두 빼앗아 버렸어요. 그건 무척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무척 긴 시간이었죠.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내가 전부 빼앗아 냈어요. 그녀는 청년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딘지 멍한 느낌이 드는 슬퍼 보이는 미소였다.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는 열쇠를 짚기 위해 한쪽 손을 내밀었다. 지금도 내게는 그녀의 손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 손에는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단 한 개의 다른 손가락이 달려있을 뿐이었다.